미스테리 범죄 사건의 신지우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휴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범죄 사건 파일은 해외 휴양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해변은요, 덴마크의 아마게르 섬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여행지 중 하나인 코펜하겐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차로는 20분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가깝죠.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죠. 이 아마게르 해변의 장점을 말하자면은 해변가를 따라 이 설치된 산책로를 꼽을 수 있는데, 코펜하겐에 갈 기회가 있다면 이 아마게르 섬도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곳에서도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2017년 8월 21일인데 해변가 이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어느 주민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라면 해변가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이날 일찍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아침 시간이라 바닷가에는 강아지와 이 산책을 나온 주민뿐이었다 그래요. 원래라면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나왔을 경우 리드줄을 채워야겠죠. 그렇게 밖을 나와야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 이 틈에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뛸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줄을 푸니까 강아지가 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도 들어가고 모래밭도 달렸어요. 그렇게 주인과 산책을 시작합니다. 꽤 오랜만에 줄 없이 달리다 보니 강아지가 해변가를 지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해변 너머에 바위가 있는 바닷가 끝까지 달려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중 신나게 뛰던 강아지가 갑자기 멈춰선 거죠. 그리고 주인을 뒤돌아보면서 짖기 시작했어요. 주인은 강아지가 멈춰선 곳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거리가 좁혀질수록 이 강아지가 멈춰선 곳에선 정체를 알 수 없이 부피가 꽤 크고 흰 이상해 보이는 물체가 바위 틈 사이에 껴있는 것이 보였다고 그래요. 이 주민이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물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죠.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 봤던 겁니다. 한참을 살펴보다가 이 주민은 결국 이 물체의 정체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냈죠.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아마게르 바닷가에서 여성의 몸통으로 보이는 시신을 찾았다는 신고를 하게 되죠. 머리와 팔, 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형태를 토르소라고 부르는데요. 조각을 하시는 분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이날 발견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토르소 형태였던 것이죠. 머리를 포함한 시신의 다른 부분들은 발견 현장 주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덴마크 코펜하겐 경찰서에서 이 신고 전화를 받을 당시 경찰들은 주민이 발견한 여성 시신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신이 발견되기 약 10일 전인 2017년 8월 11일 코펜하겐 경찰서에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것이죠. 실종 신고를 했던 사람은 올리 스티비라는 이름의 덴마크 남성이었습니다. 올리는 이날 오후 7시쯤 일을 하러 나간 여자친구가 새벽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여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자친구인 올리의 증언을 토대로 사라진 여성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사라지기 전 함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인물을 조사해봤어요. 하지만 특별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실종 여성에 대한 수사가 10일간 진행되던 중 의문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자마자 이 시신이 10일 전 사라진 여성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이 맞았습니다. 2017년 8월 21일 머리와 팔, 다리가 없이 시신의 몸통만 발견된 여성은 10일 전 사라진 스웨덴 출신의 킴 이자벨 프레드리 카월, 줄여서 킴월이라고 불리는 기자였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발견된 몸통의 주인 킴월이라고 합니다.
킴 월은 1987년 3월 23일 스웨덴 출신으로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저널리즘과 국제관계학에 대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던 여성이었어요. 주로 국제관계나 기후변화에 대한 취재를 했고,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와 더 가디언에 여러 번의 글이 실리면서 알려지게 됐죠. 2016년에는 독일 신문의 핵무기 테스트와 태평양 마샬 제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로 언론인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언론인으로 인정받아가고 있었죠. 당시 킴월은 실종 신고를 한 올리 스터비라는 덴마크 남성과 오랫동안 교제하며 함께 코펜하겐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2017년 8월 16일 이 두 사람이 올리의 직장을 따라 중국 베이징으로 이주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짐을 꾸리고 사람들과 송별회도 했어요. 떠날 준비를 막 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러던 중 이 킴월 앞으로 한 벤처 회사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인터뷰를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킴월은 베이징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인 올리 스티비가 킴월에게 이번 일이 덴마크에서 마지막 취재가 될지도 모르니 2주 준비는 자신에게 맡기고 편하게 인터뷰를 하라라는 배려를 해줬습니다. 남자친구의 배려에 킴월이 인터뷰 제안을 수락했죠. 그리고 2017년 8월 10일 제안이 들어온 벤처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개발 상품을 취재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일 뒤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벤처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킴월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에 만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벤처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름은 피터 매드슨이라고 하는데요. 1971년생이고 당시에는 46살이었어요. 덴마크 출신의 항공우주공학 발명가이자 잠수함 설계자 그리고 벤처 사업가로 활동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피터는 유인 우주선의 개발과 건설을 목표로 연구실을 세웠고 이 사업의 대표로 활동을 했으며 2014년에는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납품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로는 민간 초소형 잠수함을 개발하면서였죠. 피터와 자신의 회사가 직접 개발하고 만든 잠수함은 총 3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에 피터 매드슨은 오로지 자신의 기술력으로 잠수함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버전이 되는 UC3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초소형 1인 잠수함의 개발과 제조에 성공하게 됐죠. 그리고 이것을 코펜하겐에 살고 있던 킴월에게 자신의 새 잠수함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겸해 취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럼 피터는 왜 수많은 기자들 중 킴월에게 취재를 부탁해야 됐는지 알아봐야겠죠. 킴월은 국제관계에 관한 글을 쓴 알려진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피터의 회사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회사였죠. 피터의 입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킴월의 글이 자신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킴월이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고 2017년 8월 10일 저녁 7시였어요. 피터 매드슨이 운행하는 노틸러스 함에 승선하게 됩니다. 피터 매드슨은 킴월에게 자신이 직접 잠수함을 시범 운행하며 자신의 회사와 새로 개발된 이 노틸러스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취재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킴월은 인터뷰가 끝날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자친구가 실종신고까지 하게 됐죠. 남자친구인 올리는 킴월의 마지막 행적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피터 매드슨이 킴월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점은 단순히 피터가 마지막으로 킴월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서 유력 용의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피터 매드슨이 보인 행동과 말이 너무나 수상한 면이 컸었죠. 경찰이 피터와 처음 만난 장소는 경찰서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들어온 당일 새벽 2시에 킴이 승선했다는 잠수함 노틸러스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8시간 뒤인 아침 10시
바다 위에 떠 있는 잠수함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선이 접근할수록 잠수함은 가라앉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라앉은 잠수함 안에서 한 사람이 극적으로 탈출해 바다 위로 떠오릅니다. 경찰은 곧바로 구명보트를 내려 잠수함에서 탈출한 사람을 건져 올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경찰이 찾고 있던 피터 매드슨이었죠. 경찰은 피터에게 사라진 키멀의 행방을 물어봅니다. 처음에 피터는 도중에 잠수함이 망가져서 인터뷰를 취소했고, 키멀은 육지에 무사히 내려줬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망가진 이 잠수함이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고 자신도 겨우 탈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터의 말을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망가졌다는 잠수함을 인양해서 조사해본 뒤 피터의 진술과 비교해보기로 했죠. 그 결과 가라앉은 노틸러스에서 피터 매드슨의 진술과 다른 수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수함이 사실 망가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닻을 내려서 일부러 정박을 했던 건데요. 외부나 내부 어디에도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긁힌 곳 하나 없이 멀쩡했고, 기계 부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진술 단계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증거까지 나와버리니 당연히 경찰은 피터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피터의 진술이 여러 번 오락가락한 것도 의심을 사는 결과가 됐습니다. 피터는 처음 진술에서 분명히 키멀을 육지에 무사히 내려줬다고 했지만 다음날 조사에서 잠수함을 일부러 침몰시킨 게 아니냐는 경찰의 질문에 잠시 고민을 하더니 사실 그 안에서 킴이 잠수함 밖으로 나오는 문인 해치에 머리를 맞아 사고로 죽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잠수함 안엔 자신과 킴뿐이었는데 사고로 죽어버리자 남은 한 명이 되는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의심받을까봐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진술도 사실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살펴본 잠수함 내부 어디에도 사람이 부딪혀 사망할 정도의 흠집이나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피터의 이런 진술들은 2017년 8월 21일 아마게르 해변에서 키멀의 토르스만 발견된 정황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토르소 형태인 키멀의 시신은 머리, 팔, 다리가 모두 정교하게 잘린 단면을 보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시신을 토막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까지도 피터 매드슨은 키멀의 시신을 바다로 흘려보냈지만 토막낸 적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제는 피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은 노틸러스 함의 내부에서 킴의 머리카락과 혈흔, 속옷까지 발견한 후였기 때문이었죠. 2017년 10월 6일 다이버들이 킴의 머리와 다리, 옷가지와 소지품이 들은 가방, 그리고 시신을 찌르고 자른 흉기로 추정되는 칼과 톱을 물속에서 찾아냅니다. 피터의 진술이 맞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곧바로 키멀의 머리를 부검하기로 결정했어요. 부검 결과 해치의 머리를 맞고 즉사했다는 피터의 주장과는 다르게 킴의 두개골에는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팔다리는 고의적으로 토막난 것이라는 증거들이 밝혀집니다. 의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선 킴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이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자 다시 피터의 진술이 바뀝니다. 사실 일산화 배기가스가 나오는 곳에 갇혀 사고로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됐는데요. 진술이 이 정도로 자주 바뀌니 그중 사실이 있다 한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죠. 역시 피터의 진술을 경찰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시작이 된 키멀의 토르소에는 15군데나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어요. 상처들은 하나같이 성기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키멀의 몸 안에는 무거운 금속까지 들어 있었는데요. 시신을 유기할 당시 시신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일부러 집어넣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가 있죠. 이것은 나중에 발견된 킴의 팔, 다리, 머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토막내고 떠오르지 않도록 쇳덩이까지 집어넣었다 라는 점을 볼 때 범인이 누군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감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라면
시신이 발견되는 동시에 자신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역시 피터 매드슨이 범인에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피터는 과연 범인이 맞을까요? 피터 매드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터는 2011년에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덴마크에서 성공한 공학자이고 사업가이며 백만장자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숨겨오고 있었습니다. 피터 매드슨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덴마크 경찰은요, 피터의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조사했고 그 안에서 수백 개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너프 필름이라고 불리는 영상들인데요, 이것들은 연출이나 대본 없이 실제로 사람을 고문하고 폭행, 강간살인하는 과정을 촬영한 비디오예요. 이 영상 안에는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나 죽어가는 모습들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영상에 호기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수백 개씩이나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피터가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는 정황이 되겠죠. 수백 편이라면 이미 스너프 필름에 중독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요. 이것으로 경찰은 킴의 시신 상태나 시신에서 드러난 잔혹성과 연결해서 어쩌면 피터 매드슨이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제작까지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심에 피터 매드슨은 컴퓨터가 회사 공용이라 해당 영상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온 터라 설득력이 떨어졌죠. 피터는 이 사건의 용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2018년 1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피터에게 킴 월에 대한 살인과 시신 훼손, 그리고 살해 전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폭행과 고문에 대해 극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피터 매드슨은 아내로부터 일방적으로도 이혼당하게 됐죠. 이때 아내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피터는 예전부터 자신의 잠수함에 여성들을 태운 후 은밀한 즐거움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단순한 성적 쾌락을 위한 행위였는지 킴월의 사고처럼 살인이나 스너프 필름이 관련되어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8년 4월 25일 피터 매드슨은 결국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렇게 이번 덴마크 잠수함 사건이 끝나는 듯 싶었지만 피터는 곧바로 항소했고요. 조만간 재심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이죠. 도대체 피터 매드슨의 어떠한 말이 진실인지 2017년 8월 10일 잠수함 노틸러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은 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7년 8월 11일 덴마크에서 일어난 킴월 살인사건 바이일이었습니다.